같은 사람이잖아요. 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그룹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룹이죠. 그룹이라고 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저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2월 28일에 2월 28일. 같은 프로그램으로. 네. 전 7월 1일에 왔어요. 아, 제일 가깝네요, 그래도 본인이. 네. 본인은 캐나다 살았다며 한번. 네.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구집 같은 거. 근데 그때는 거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들 구해줬거든요. 도와서. 고통스러웠던, 대부분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오늘 왜 저희는 고통스러운지, 뭐 표현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왕도로 구한 게 이쪽일 것 같고. 또 왜? 오빠는 여기 와서 에어비앤비 묵으면서 맞아, 찾았잖아. 맞아, 맞아. 우리 셋은 오기 전에 미리 구해야 됐던 사람들이고. 맞아.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을 미리 보고서 구할 수 있다면 크레이그리스트나 뭐 한국 뭐 SF 코리아라고 한국 한인 사이트에 뭐 룸메이트 구하는 곳도 있고 방을 그냥 렌트로 해주시는 가족분들도 있고 그래서 와서 구한다면 확실히 난이도가 더 낮은 것 같아요.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집값을 지원해주는 경우였어서 오기 전에 집을 확정했어야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가 확실한 호스트가 있고 뭐 어떤 기간 동안 확실히 어느 방에서 지낼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지낼 수 있는지가 확실히 나와서 미리 확정을 해야 된다면 에어비앤비를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와서 직접 발로 뛰면서 구해보고 싶으면 크레이그리스트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이제 6개월 살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온라인으로만 봐서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와서 보고 집을 구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와서 첫 일주일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잡아놨었어요. 에어비앤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실하니까 첫 에어비앤비를 살면서 그 기간 내에 이제 집을 보러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집을 볼 때 이제 저는 좀 그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집은 한국인이랑 사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SF 코리안이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라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종종 많이 올라와요. 되게 많고 그런 데서 구하면 이제 보통 한국인 분들이 집 주인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룸메도 대부분 한국인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집을 좀 구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 분들 집을 구하면 그러니까 SF 코리안이나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 막 이렇게 뭐 아래 링크에 있어 이런 식으로 아래 링크에 막 이제 올려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집 구하시기 좀 편하실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4개월은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살았지만 그 4개월 이후에 또 집을 구해야 됐기에 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찾았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그런 게 있고 이제 크레이그리스트나 뭐 커뮤니티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종종 올라오는 집들도 찾을 수 있고 그게 좀 그나마 싼 편인 것 같고 이제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집을 구하게 됐는데 처음 4개월 동안 살던 집에 이제 저도 자전거 타고 이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이웃집에 어떤 분께서 인사를 하셔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자기네 집에도 이제 방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도 이제 4개월 있다가 또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연락처를 받아두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바로 옆집으로 하신 거예요? 네, 거의 한 걸어서 10m 정도. 네, 이사도 엄청 편하게 하고. 진짜. 네.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편이고. 전주인이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전에는 집주인이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전집주인 안 마주쳐요? 근데 그 집도 계약이 돼 있다가 다 끝나고 옮긴 다 거라서. 끝나고? 네, 다 끝나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제 보통은 크레이그리스트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만약에 회사 근처에 좀 주립 대학이나 그런 대학교가 있으면은 그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하우싱 구하는 그런 커뮤니티 페이지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거. 그런 데서 잘 찾아보면은 진짜 싼 값에 많이 올라와요. 학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싼 값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은근히
크레이그리스트나 이런 데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왜냐면 페이스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검증된 사람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하고 좀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현지인 룸메이트 구할 거면은 대학교 근처에서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 나이 또래 학생들이고. 아 맞아. 그리고 현지 친구들 만드는 경로가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처음에 쉐어하우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한 10명 정도 살고, 방에 많으면 5명이서 벙크베드를 쓰면서 사는 집에 살았는데, 그래도 그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각자 뭐 밥 해먹고, 큰 리빙룸도 있고 백야드도 있고 해서 각자 자기 공간이 그래도 보장이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은 가격도 어느 정도 딴 데보다는 싸고, 여기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현지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한인 사이트가 아니라 굳이 해외 분들이랑 같이 사는 곳을 선택했는데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다들 일하는 사람들이랑 엄청나게 바빠서 그러니까 하우스메이트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 지금 하우스메이트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명이랑 살고 있거든요. 저 포함 5명. 근데 네, 마주칠 일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우스메이트하고 룸메이트 지금 방을 같이 쓰는 분도 있어요? 방을 쉐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같이 썼었어요. 저도 같이 썼었어요. 이사 가기 전에. 지금 안 혼자 써요. 지금 혼자. 네. 방은 따로따로 써요. 저는 거의 홈스테이. 홈스테이가 뭐지? 방 하나 이제 주인집 살고 있는 방 하나. 그러니까 방 한 칸을 가지는 네. 거죠. 여기가 보니까 방을 쉐어하는 방식도 있고 집을 쉐어하는 방식도 맞아요.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좀 듣다가 신기한 거 나왔는데 벙커베드? 네. 그게 뭐예요? 2층 침대. 2층 침대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2층 침대를 위층은 다른 친구가 쓰고 1층은 제가 쓰고 그럼 이렇게. 되게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기숙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2층 보고 막 2층에서 아래층 사람이 막 그만 좀 움직여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살만한 것은 아니에요. 네. 이건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장기가 안 밝아서 그냥 저는 편하게 되게 잘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입사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로 왔었어야 했어서 에어비앤비를 잡았다가 다시 그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그 과정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전부 다 구했어야 됐는데 크레이그리스트로 찾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30곳 넘게 메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게 지금 집주인분을 만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증 과정을 되게 여러 번 거쳐야 하는 것 같아요. 스카이프도 전화를 했고 아 맞아. 그 스카이프로 직도 다 보여주시고 그래, 왜냐면은 그 사기 아닌지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기 진짜 많아요. 오기 전에 그 리스 어그리먼트도 다 메일로 받아가지고 작성했고 공증도 받고 해서 그나마 좀 걱정 없이 왔던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역시 에어비앤비 며칠 잡고 직접 방 네. 보고 구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담으로 저도 크레이그리스트 통해서 지금 집을 구할 때 굉장히 친절하고 주저리 얘기를 많이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집을 쉐어로 돌리고 있고 그 집에 지금은 커플이 살고 있어서 보여주기는 좀 난감하다. 근데 너가 이 정도 보증금만 보내주면 내가 너가 들어오는 날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때 너가 나머지 돈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을 미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제하게 유도하는 굉장히 긴 메일을 여러 번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그거를 내고서 끝까지 가본 건 아니라서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보증금을 더 낼 테니까 그 들어간 당일날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여기 사기 많아요. 네. 가볼 때까지는. 진짜 집을 안 보여주면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집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한인 커뮤니티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한인 안전하지 않나. 커뮤니티는 좁으니까 그런 부분은, 뭘 한인 커뮤니티 사귈 거 없는 건 아니지만. 응.